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자, 기출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를 지금 7번째 시간인데요. 항상 계산 문제는 두려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이론을 알고 있어야 또 문제로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꼭 숫자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 내용을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자신감 갖고 한번 하나씩 보죠. 자, 오늘 다뤄야 될 부분은 양도차익 계산에 대한 내용 갑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인 내용 먼저 보고 가는데요. 이게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데는 항상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예요? 실거래 가격,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가격 가지고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 아니면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시가,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이와 같은 기준시가를 가지고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 두 가지예요. 그러면 실거래 가격으로 가려면 증빙자료가 다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거래 가격으로 할 때 또 둘로 나눠요. 실거래 가격이 확인된다, 이 얘기는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가격이죠. 그래서 이때는 실제로 양도 가격이 얼마냐, 얼마를 받고 팔았느냐, 양도 가액에서 마이너스. 자, 여기서 공제하는 게 뭐냐, 실지 취득 가격, 과거에 취득할 때 실거래 가격이 얼마냐, 그리고 취득해서 보유기간 있죠. 양도하기 전까지 보유기간에 그 재산에 들어간 용도 변경, 이용 변의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 등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증빙자료를 수치 보관하고 있는 그런 자본적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양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개 수수료, 양도소재 신고서 작성 비용 또는 계약서 작성 비용, 이런 비용을 증빙자료 갖췄으면 인정해 주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필요경비,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필요경비를 차감을 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이게 정상이에요. 원칙. 그런데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이 얘기는 뭐예요? 증빙자료가 없거나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이렇게 허위로 계약서가 작성돼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건 있어도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럴 때는 세무서장이 조사해 놓은 가격 가지고 계산하는 걸 추계결정이라고 하죠. 조사해 놓은 가격 가지고. 그럼 어떤 가격으로 가느냐, 실지 양도 가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거나 허위로 기재돼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요거 대신에 뭘로 갑니까? 매매 사례가액 아니면 감정가액으로 간다. 요 가격을 실거래 가격 대신에 적용할 수 있다. 여기 가격도 없다면 뭘로 가요?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 그러면 요거 대신에 뭘로? 매매 사례가액 아니면 감정가액 아니면 환산 취득 가격으로 가는데, 이때는 여기서 여기 양도 가액에는 요 환산 취득 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 특징. 요 환산 취득 가격은 취득 가격 대신에 적용하는 거지 양도 가격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슨 경비? 필요 경비 계산 공제.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으로 취득 가격을 했으면 실제로 들어간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으로 가지만, 여기에 추계 결정할 때는 이런 비용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고 뭘로? 필요 경비 계산 공제다. 그래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미등기는 0.3을 곱해서 비용으로 인정해 주죠. 그것을 우리는 계산 공제라고 합니다. 증빙자료가 갖춰져 있지 않아도 인정해 줘요.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이 취득 당시 가격을 뭘로 하면 환산 취득 가격을 할 때는 특별한 규정 특례가 있어요. 어떤 거냐?
자, 환산 취득 가격에다가 여기에다가 뭐 필요 경비 계산 공제 있잖아요. 요거 공제 요거 더한 요 1번 금액하고 또 하나는 여기 사실상 취득 가격, 다시 말하면 자본적 지출이나 그 다음에 양도 비용이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있는데 요거하고 요거 A, 요거 B다 이렇게 있으면 두 개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가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특별한 규정이 있다. 다시 한번은요. 취득 당시 가격을 환산 취득 가격으로 할 때는 환산 취득 가격에다가 요 계산공제 요거 더해서 나온 요 금액하고 실제로 발생한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 합계 요 금액하고 비교해서 금액이 뭐한 거 큰 것으로 하면 큰 것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면 양도 차익이 적게 나오겠죠. 이렇게 최소화시킬 때 특례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뒤에서 한번 문제로 또 다뤄볼 겁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이런 가격이 없다면 양도 당시 가격을 기준시가로 할 때는 취득 당시 가격은 실거래 가격이 있어도 기준시가로 하겠다. 이때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등기됐으면 3%, 미등기는 0.3. 자, 이렇게 이제 기본 내용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계산 문제, 기출 문제로 바로 갑니다. 기출 문제 볼까요? 자, 다음은 거주자 갑이 상가금을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다. 양도 차익은 단 양도 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 그러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 특례가 있다고 그랬죠. 취득 가격을 환산 취득 가격으로 할 때는 계산공제에다가 환산 취득 가격 합친 금액하고 실제로 들어간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을 비교해서 금액이 큰 것을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줘야 양도 차익이 적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양도 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 그러면 특례 규정을 적용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등기가 됐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필요 경비를 봐라, 선택을 하라. 이 얘기는 금액이 큰 걸로 가야 양도 차익이 적게 나오니까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하라. 특례. 자, 그러면 지금 양도 당시 항상 머릿속에 원칙이 뭐라고요? 실거래. 그럼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 있네? 5억. 됐어요. 그럼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 없네? 그럼 뭘로 갑니까? 추계결정, 매매 사례가액. 매매 사례가액. 주어진 자료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없잖아요. 매매 사례가액 없어요? 그럼 감정가액도 여기에 지금 없네? 그럼 뭘로? 환산 취득 가격을 취득 가격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환산 취득 가격은 지금 양도할 때 당시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해서 옛날치를 역으로 추정하는 거. 그게 바로 환산 취득 가액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이해할 것은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은 있지만 취득 당시 가격 모르니까 매매 사례 가액으로 가야 되는데 매매 사례 가격도 없어요. 감정 가액도 없네. 그럼 뭘로? 환산 취득 가격으로 결정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실래요? 이겁니다. 첫 번째, 환산 취득 가격 계산해보자 이거죠. 환산 취득 가액은 양도 당시 실제로 5억에 양도했잖아요. 이 5억은 기준시가, 양도할 때 기준시가가 4억짜리를 5억에 매매를 했다. 그럼 취득할 때 당시 기준시가가 2억짜리였다면 얼마 정도 주고 취득했겠느냐? 이게 환산 취득 가액. 그래서 실제로 양도한 가액 얼마? 5억 곱하기 기준시가 4억분의 2억 하니까 2억 5천만 원. 이것이 뭐예요? 환산 취득 가격이 됩니다. 그러면 환산 취득 가격, 실거래 가격이 아니라 추계 결정할 때는 필요 경비 계산 공제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얼마예요? 2억. 2억에다가 등기가 됐으니까 3%, 등기 안 됐으면 0.3을 곱하죠. 그죠? 등기 됐으니까 3% 곱하면
600만 원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 증빙자료 없어도. 그죠? 그러면 이제 취득가격은 환산취득가격에다가 요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친 것이 바로 취득 당시 가격으로 가야 되는데, 이때 환산취득가격을 할 때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라. 이 얘기는 여기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 소개비 합쳐서 2억 6천만 원이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떤 가격으로 취득 가격을 결정한 건지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취득 가격 결정은 1번과 2번 중에서 금액이 뭐한 거 큰 걸로 해야 양도 차익이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1번이 뭡니까? 요거 환산 취득 가격 2억 5천만 원에다가 계산공제 600만 원을 더해서 2억 5,600만 원이고, 2번은 실제로 발생한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쳐서 2억 6천만 원. 요거 비교해서 금액이 뭐한 거 큰 걸로, 큰 금액이 뭐야? 요거네, 요거. 그죠? 2억 6천만 원. 이걸 취득 가격으로 결정하겠다. 이게 특례 규정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면 양도 가액 얼마? 5억이죠? 5억에서, 양도 가액 5억에서, 자, 취득 가격은 요걸로 가죠? 예, 금액이 큰 거 2억 6천만 원을 공제하라. 그랬더니 양도 차익은 2억 4천만 원이 됐다.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취득 당시 가격을 환산 취득 가격으로 할 때는 환산 취득 가격에다가 필요 경비를 이렇게 더한 금액하고 실제로 발생한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 요거를 비교를 해서 금액이 큰 것으로 필요 경비를 인정해 주겠다. 이게 크니까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 부담을 줄여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아주 어려운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취득 당시 가격을 뭘로? 매매사례 실거래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실거래 가격이 없어.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요? 매매 사례 가액으로 가야 되는데 매매 사례 가액도 없네. 그럼 뭘로 가? 감정 가액으로 가야 되는데 없다. 그럼 뭘로 간다? 환산 취득 가액으로 간다. 그럼 환산 취득 가격으로 할 때는 이렇게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단어가 있을 때만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거고, 이런 단서 없으면 그냥 환산 취득 가격으로만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이렇게 계산 문제 환산 취득 가격으로 했을 때 특례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해 안 가시는 것도 수업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밴드를 통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네이버 밴드 김성래 세법. 예. 자,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